안녕하세요. 조리수학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제 수능 분석 설명회라서 수능 분석 살짝 해드릴 텐데 이제 어머님들이 들어도 잘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맨 앞 페이지에는요, 기관별 예상 등급표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이거 왜 써놨냐면, 저는 동의가 안 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수능 수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그 1컷, 등급 컷을 거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컷을 맞추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걸로 하는 것이 예전 방식이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각 기관마다 그 자기네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채점을 해요. 그럼 그 채점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점한 데이터가 신뢰도가 살짝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언제냐면 2004년도에 모든 곳이 아주 제일 낮은 곳이 한 군데가 딱 혼자서 83 이랬고요. 1컷이 미적분 기준으로. 다른 애는 다 85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87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어떻게 됐냐? 그 전 정부 첫 해였는데, 미적분 1컷이 81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왕창 떨어졌죠. 물론 레인지가 좀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최하단을 얘기하는데, 81이 나왔어요. 망한 거죠. 모든 기관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의 희망 점수를 썼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런 학생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신뢰도가 살짝 떨어져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는 방식으로 바뀐 이후에 저는 가끔 동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감을 믿습니다. 30년 수능 수학을 가르친 내공이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최하단 83점이 최상단일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이 좀 쉬웠고요. 올해는 좀 어려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미적분 선택자가 10% 가까이 줄었어요. 스탑넌 아시죠? 누가 도망갔을까요? 예전에는요. 예전에 그 가나 또는 A, B 그래서 자연계, 문과 이렇게 이과, 문과 나눠서 계열별로 시험 볼 때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선택형 수능 바로 직전까지는 그랬죠. 그죠? 아주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과를 선택한 학생이 40%인데요.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이 40%인데 그 학생들이 다 이과 가를 봐야 되는데 고3 올라와서 첫 모의고사 보고 두 번째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점점 줄어가지고 한 그 40%의 40%가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 수능 때는 실제로 가형을 보는 학생의 수는 매우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이 다시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아주 심하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기대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계열이 없어져라기보다는, 이 이과 수학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망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이 주로 도망가죠. 그런데 이 사탐론이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도 수학의 1등급이 자신 없으면 나도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붙들어 잡으셔야 됩니다. 넌 도망가면 안 된다 야.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도 상위권 대학은 거의 대부분 사탐론이 허용되지 않는 대학이 많고요. 그리고 가산점이 있어요. 사탐론을 허용해놓고 이과로 과탐은 가산점을 줍니다. 의대도 실제 사탐이 고대가 갑자기 사탐 허용한다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그게 이제 고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대 또 가톨릭 의대 또 서울의대 이런 데에 비해서 약간 사실 살짝 열세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탐을 허용한 그런 이제 지정학적 입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고대, 의대, 경북대, 부산대
4개뿐입니다. 네, 나머지 의대들은 다 아직도 사탐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대 사탐 허용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탐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말에 괜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벌써 운전고에도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네, 그건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말리셔야 됩니다. 네, 일산 망합니다. 네. 확률 통계 지원자가 당연히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분으로는 안 되지만 확통으로 되는 학생의 수가 당연히 늘어나니 1등급 비율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작년, 재작년에 네, 수능 1등급이 한 2만 명 나옵니다. 네, 수능 수학 1등급이 전체에서. 근데 2만 명 중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1000명 살짝 넘었습니다. 네, 6%,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올해는 한 20% 될 예정입니다. 이제 갑자기 한 3배 늘어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숫자 자체도 늘고 해서.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그게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네, 전체 나머지 한 17,000, 8,000명에 해당하는, 네,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에 비하면 4,000명 아주 작은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실까봐 맨 앞자리에도 넣습니다. 네, 맨 앞에도 넣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시면요, 네, 이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건 좀, 네, 이것도 녹화가 되겠죠? 네, 사실 잘 부담스러운데, 네, 정권이 바뀌면, 네, 그러면 바로 바뀐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육모, 구모가 수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항상. 네,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네, 육모까지와 구모부터의, 네, 아주 확연히 차이 나는 경계가 딱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보통 수학원에 어려운 문제 하나가 나와요. 네, 수학원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원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수학원이 킬러 문항의 하나가 존재감을 발휘했던 문제가 이때까지 뭐였냐면 수열 점화식 문제입니다. 수열의 연립 점화식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100% 대수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네, 기하가 아니로 그러니까 기하 추론, 그래프 추론이 아니라 대수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추론하는 거예요. 숫자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네, 추론하는 문제인데 이 수열의 점화식 문제는 정말 아주 제가 되게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그지 갖고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네, 작년부터 노래를 부르던 네, 아직도 계속 나와 그랬는데 한 5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네, 그리고 킬러급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수학적인 무슨 대단한 무슨 그런 베이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경우의 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아주 네, 슬픈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9월 모의고사에 야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안 나왔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정말 5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평가원 수능과 모의고사에 계속 나왔다가 9월 달에 딱 끊어지면서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변화는 즉각적으로 수능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오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진짜로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22번이 아니라 21번이 제일 고난도 문제로 바뀌었어요. 네,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30번하고 22번의 고난도 네, 성을 조금 피해가서 킬러 문항 네, 논쟁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이 22번으로 배치되고요. 그러니까 수원이 22번으로 배치되고 그 다음에 수투가 21번으로 배치되니 그러니 22번보다 21번이 어려운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21번이 네, 실제로 네, 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수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네, 그 전까지는 22번이 원래 더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물론 그 다음 문제 오답률이 81. 이렇게 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박수를 치실 만큼 멋지시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이 네, 저보고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러더니 1컷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 옆에서 들으시고 1컷을 얼마로 예상하셔? 그러면서 아까 좀 이따 오시면 얘기하시겠지만 자기는 84에다 2,000원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내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네, 저는 한 85 정도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원 수학2의 난이도를 높여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과의
네, 그 1컷 격차를 줄이는데 나름 성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수열이 없어지는 대신에 지수함수, 러그함수가 네, 올라오는 건데, 지수함수, 러그함수가 올라오는 건 너무 수학적으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러그함수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네, 수학2 미적분 전체가 그냥 네, 그래프 추론입니다. 그래프 추론. 네. 그러니까 그래프 추론 또는 그래프 해고, 그리고 지수록으로 바뀌어서 이제 고난도 문제는 다 얘로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프 열심히 그리냐입니다.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책에다만 풀고 연습장에다가 그려야지 그래프 그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연습장에다 안 그리고 네, 책에다가 네, 끄적거리면서 푸는 학생은 네, 그 저추론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장을 사용하도록 수학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수능 제가 밑에 얘기해놨지만 거기 그 24년도 수능에 보시면 24년도 수능 그때 1컷이 81점 나왔다고 했던 그 시험입니다. 그 4번에 보시면 그때 네, 오답률 98.2%, 96.3%, 93.2% 세 문항이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면 네, 88컷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81이 정당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답률을 보면 네, 85 이렇게 예상하는 기반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8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안 믿깁니다. 만약에 네, 정말 그렇다면 네, 나머지 문제들의 난이도가 엄청 쉽다는 건데 또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놓고요. 네, 그리고 변화를 거기다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 급격하게 네, 수학은 바뀌고 있는데 원래 수학은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또는 늦어도 4,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타는 네,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그냥 네, 오래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감각입니다.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수학 원 문제, 네, 새로 수학원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 그 문제 하나를 거기다 써놨는데, 이건 이제 어머님들 보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혹시 네, 고3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네, 조금 이제 수능 문제에 관심을 가진 상위권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면, 네, 이 뒤에 밑에 제가 1번에다가 풀이를 살짝 두 줄을 적어놨는데, 이 두 줄의 풀이를 한번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어.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빠른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요, 빨리 풀었다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주지 않았고 그래프를 던져놓은, 이제 말로, 문제에는 그래프가 있지만 실제로 그림을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네, 점을 찍는 문제예요. 근데 이 학생들 보고 그래프를 읽는다는 것은 점의 좌표를 읽는다는 거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점의 좌표를 표시한다는 거다. 이 간단한 훈련이 네, 1학년 때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네, 3학년 올라가서 저는 킬러 문항이 잘 안 풀려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는 걸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줄만으로도 이 문제는 한 3분 컷 정도는 풀 수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네, 이 두 줄 가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3분 컷 정도 풉니다. 제가 이제 이제 오답률에 관한 얘기는 조금 네, 시간 관계상 좀 지키고요. 이제 그 옆에 보시면요, 그 올해 국모 22번 문제랑 올해 수능 문제가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거기다 써놨어요. 이제 부모님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러그함수 문제, 또 수능에도 러그함수 문제, 또 y콜엑스의 대칭이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놀랍도록 비슷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셨어야 됩니다. 확률 통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률 통계는 보통 비대면으로만 수업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확률 통계 수업을 네, 루틴하게 매달 깔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그 확률 통계는 네,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올해 수능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네, 그 확률 통계 네, 30번이 98.5%라는 역대급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98.5%의 오답률은 EBS 기준이지만 네, 구경하시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오답률이라니 네, 놀라운 일이죠. 작년 수능은 네, 확통 30번 문제가 오답률이 79.8%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재작년 수능도 역시 86.5% 정도 됐는데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확통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 아주 교묘하게 네, 이 오답률을 굉장히 높여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메커니즘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네, 1컷의 확통과 미적분의 등급컷 차이를 조금 줄여요. 네, 아까 두 가지 네, 선택 과목에 있어서의 네, 이 미적분하고의 오답률 차이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네, 확통에서의 오답률을 좀 고난도 문제 하나를 높이면 그러면 네, 그 확통 분리가 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통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중에서 확통 선택자는 아무리 늘어야 현재 20% 정도 예상합니다. 네, 그게 더 늘기는 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상위권 학생들은 문과 학생도 정말 서울대를 바라보신다면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그 옆에 그 오답률 98.5% 문제를 적어놓고요. 그거 딱 두 줄에 푸는 거 제가 적어놨어요. 이제 이거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확통은 딱 이 얘기 합니다. 사건의 상세서술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의 상세서술을 연습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통은요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어떤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인데요. 그 경우의 수를 물어보려면 그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답을 맞추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답을 맞추고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재구성해서 엔드와 낫을 가지고 논리적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라. 이 간단한 훈련을 좀 하면 그러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과정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되는데 이제 그걸 좀 학생들은 이제 게을리하고 싫어하죠. 답을 맞췄는데 뭐 하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딱 두 줄이면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2분 정도 걸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98.5%의 오답률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클럽 문항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올해도 96%대의 킬러 문항, 세 문항이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확통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오답률을 보여주는 문제들이 세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다 틀리면 1등급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춰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어도 어려웠던 데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막 이런 21번, 22번 이런 애들 발목 잡고 그 학생이 선택 과목 잘 받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멘탈에 나가서 망한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밑에 보시면 8페이지 밑에 80% 오답률 80% 이상 문항의 개수를 쭉 한번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요번에 6개 나왔죠. 요번에 4개죠. 구모에 5개, 육모에 6개, 작년 수능 5개 이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3개, 4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4개를 틀리면 84점이고요. 5개 틀리면 80점입니다. 다 틀리면 1등급뿐 아니라 2등급도 좀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좀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생님은 해결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다시 제가 설명회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건데 입시 설명회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안 맞는 정보인 거예요. 이 설명회가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모든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고 밝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딱 맞는 이야기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한테 안 맞는 설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 때 나오는 정보를 그 학생에 맞춰서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힘들으셔도. 저희 학생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고 여쭤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상위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킬러 문항을 풀 수 없다는 대전제를 일단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푸는 건 시간 낭비고요. 풀 수 없는 문제는 학생이 혼자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숙제를 계속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설 보고 풀어요, 그냥. 모르면 해설 봐요. 모르면 해설 보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늡니다. 시대인재가 유명하죠? 여러분, 시대인재의 수능 1등급 학생이 1년에 한 4,000명 모입니다, 재수생. 그러면 그 중에 이미 1등급인데 걔네들이 1년 동안 800문항 이상의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 두세 개 더 맞으면 한 개 틀리거나 만점 나와서 다 의대 가야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만점자가, 시대인재가 발표하기로 한 2, 3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은 숫자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2, 300명에서 5, 600명, 그 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1년 동안, 800문항 이상의, 자기가 이미 1등급인데, 1년 동안 800문제 이상의 문제를 수업을 듣고, 자기 혼자서는 2000문항 이상의 문제를 풀어도 두세 문제 더 맞추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설 보고 설명을 듣고 푸는 건 아무리 해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학생이
그 문제를 풀만한 수학적 사고력에 도달하면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처음 보든 안 보든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수학적 사고력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러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최상위권 학생들, 적어도 1, 2등급인 학생들 한 상위 10% 되죠. 3등급 중반까지 한 상위 한 15% 정도에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할 때 가장 염두에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 학생의 이 수업이 이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 수업이 저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얼마나 자기 정말 수많은 시간을 자기 수업의 시간을 직업인으로서 강사로서 시간을 들여서 그걸 고민하냐가 이게 핵심인 거지 학생에게 뭘 해주느냐는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해. 많은 사람이 해설합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설하는데 그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학생이 조금 수학 좀 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고난도 문제는 선생님이 한 대여섯 명 이상의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를 설명해 놨는데 그 해설이 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해설이 다 달라요. 당연히 우열이 있겠죠. 네. 이제 이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많은 수업들 중에서 열의 8문제 이상은 처리 수학이 제일 설명이 좋다고 합니다. 네. 박수가 안 나오십니다. 네. 저는 좀 자부합니다. 가장 빠른 풀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깊이에 도달합니다. 빠른 풀이는요, 손을 빨리 놓는다고 빠른 풀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면 풀이가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풉니다를 설명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인강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해설의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설명 아무리 들어도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주었 일을 해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킬러문화 한 문제 설명하는데 20분 이상 걸려요. 1등급인 학생들이에요. 저희 반 학생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학생들이 듣고 배우고 깨닫고 깊어지고 자신이 발전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내려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예습 복습을 관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습 복습을 관리해드립니다. 이제 예습을 하고 예습할 내용을 던져주고요. 예습하고 질문을 받아서 그걸로 수업을 합니다. 질문을 안 하는 학생들은 이제 예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습장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1차 복습을 시켜서 보내고 그리고 복습 확인 테스트라는 걸 봐서 복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드백이 돌아가서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보기 때문에 제가 전부 서술형으로 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애들 복습 확인 테스트까지 일일이 다 봐서 웬만한 과외 선생님보다 제가 훨씬 더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는요, 제가 뒤에 그 복습 확인 테스트 샘플도 넣어놓고 연습장 샘플도 쭉 넣어놨고요. 좀 더 가시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칼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생용지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칼라로 간단하게 커다랗게 시뻘겋게 처리수학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처리수학은 원래 잘하는 학생들만 가려받지 않고 가장 높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2학년 학생 중에요. 전교 1등이 10월 기준 전교 1등이 4명 나왔어요. 저희 2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4명이요. 원래 전교 1등을 바라보는 그런 학생들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대진고등학교가 이번에 신모가 만점자가 3명인데 저희 반에서 2명이 있고요. 저희 반에 운전고가 8개 반에 걸쳐서 학생 5반에는 만점자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만점자를 배출했는데 그 신모 만점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학생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이라는 건 뭐 운전고를 기준으로는 내신 4, 5등급인데 쭉 올라와서 저랑 한 1년 공부했더니 이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어쨌든 만점도 그리고 그 전부 운전고 전체 만점자가 뭐 10명 살짝 넘는 것 같은데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진고에 1, 2등급 나온 학생도 그 1학기에 내신 1등급이 대진고에서 이번에 만점 받은 그 2명도 1학기에 내신 1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쭉 저랑 공부한 것이 쌓여서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제가 연습장 검사하고 복수 확인 테스트 하는 곳에서 항상 저희 반에서 가장 성실한 모습으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보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자는 대로 하면 그러면 됩니다. 보통 지역의 운종고반, 대중고반에서 우수한 학생들, 뭐 전교 1등도 이렇게 모아놓은 학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 학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걔네들 어디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현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표에 관한 얘기 맨 뒤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여기 3학년이나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미적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적분 저희가 4반이나 있습니다. 수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적분 수업이 제일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은 가급적 미적분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미적분 수업이 4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운종고 학생들은 이제 내신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뭐 해야 되죠? 황당하게 인간 컬이 처음부터 다시 탑니다. 왜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내신까지 끝났는데 인간 컬을 왜 탑니까? 자기가 뭔가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알아도 성적은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문제를 맞출 만한 수학적 사고력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실전 모의고사를 돌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1월 달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돌리는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선생님인데 거의 없어요. 지역마다 없어요. 강남에도 오픈된 반이 아마 2-3개밖에 작년에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실전 모의고사 반을 돌립니다. 그 실전 모의고사 반에 빨리 들어와서 시작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1년에 50회 넘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데 그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해야 가장 최신 경향이 반영되어 되는 문제들로 훈련할 뿐더러 그뿐더러 그 시대인재 대성 이 투수가 아주 4월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다 풀어주는 유일한 커리큘럼을 돌립니다. 보통은 한두 가지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적분은 진도를 차근차근히 겨울방학에 나가기 때문에 미적분 내신이 아직 남아있는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 보면 정말 불쌍할 정도로 황당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어떻게 지도를 받았는지 정말 저렇게 공부해서도 성적이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비효율성의 끝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가 그 공부로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상담해 드릴 테니까 학원에다가 상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학생들 이제 학생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개별적으로 저랑 시간을 내시면 제가 겨울방학 개강하기 전에는 좀 시간이 나니까 학생들 이렇게 좀 상담 좀 해드리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가 높은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지 실력 순서대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신 4, 5등급도 의대 가는 희문고는요. 중학교 때 상위 30%에 들었던 학생이 40%밖에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여기 운정이나 대진 애들이 중학교 때 성적으로 때마다 애들을 막 꺾어요. 애들도 스스로 꺾고 주변에서 꺾고 엄마도 꺾이고 다 꺾여요. 중꺾마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목표를 높게 가지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가는 학생들은 재수를 해서라도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학 계열이나 또는 스카 이상을 난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의 그런 마음 꺾지 마세요. 수학은 멘탈 과목이에요. 수학은 마음이 한번 꺾이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두렵고 무서운 놈이 문제를 앞에서 만나는데 그 문제랑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어려우면 피해라, 도망가라, 너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말 계속 마음에 들어와서 가지고 그걸 넘어가겠어요? 수학은 어려운 걸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랑 부딪혀서 싸워야지 어려웠다고 피하면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자녀를 믿으시고 좀 센 공부를 시키세요. 감사합니다.